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 7개를 보유한 곳,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곳 어딜까요? 맞습니다. 고창입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 위대함이 있는 곳이 바로 고창입니다. 뿐만 아니죠. 천혜의 자연 경관을 이루고 있고 이제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도시로 꾀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심덕섭 고창 군수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말이죠. 고창 방문의 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고창하면 그냥 일단 가보고 싶다. 가서 좀 머무르고 싶다 이런 편안함이 있는 곳 같아요. 일단 볼거리도 많지만 네. 그런데 지금 고창 국민이 한 5만 2천 명 되시는데 1년 동안 1,000만 명을 맞이하셨으니 국민들이 일단 수고를 많이 하셨겠어요. 네네네. 예, 그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이 있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 1년 동안에는 이 고창 방문의 해를 하는 과정에 예.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본인들의 그 개인적인 모임이라든가 가족의 모임 같은 것도 꼭 고창에서 열려고 다들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저 음식점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도 가급적이면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정 활동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국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국토 대청결 운동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깨끗한 환경에서 또 안전한 환경에서 모실 것인가를 다들 고민해준 덕택에 잘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거의 뭐 물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사실 우리 물류단지가 우리 돈에 특히나 이렇게 대기업이 투자하는 사례가 있었을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처음 발을 내디딘 시점이 이제 고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3천억의 큰 거액의 물류단지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유치를 하셨어요?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고창에 들어온 게 굉장히 좀 그 뉴스죠. 진짜 큰 그럼요. 뉴스였는데 예. 왜 이분들이 고창에 둥지를 틀었을까를 이제 따져보니까 저희가 고창 신한력 산업단지라고 하는 산단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위치가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고창 담양 고속도로가 딱 겹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 특히 물류하는 곳에서는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게다가 이제 IC로부터 진짜 200m 거리에 있는 이 산단이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요건이 가장 충족이 되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에 큰 가전 공장이 있는데 그곳에 그 상품들을 이 물류단지에 저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광주와의 이 거리적 접근성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요, 삼성전자 간부들 이야기가 자기들이 한 7개 정도의 도시를 접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곳을 택할까를 하던 과정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우리 고창군의 이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삼성전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게 고창 공무원이었던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후일담이긴 하지만 그 말 듣고 나니까 단체장으로서 정말 기분 좋은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요. 우리 부지사님 시절에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삼성과 같은 굴지의 기업이 우리 전북에 투자하겠다고 MOU 서약하고 이제 무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일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때 부지사 시절에 삼성에서 재생에너지 단지를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그렇죠. 했다가 기억하시죠? 결국 이제 투자 철회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사실 지난 4월 3일 이 우리 산단의 토지를 그쪽에서 사가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이게 분양 계약이라고 하는데 175억 상당의 분양 대금을 고창군에 이제 지급을 하는 계약서를 서명을 했고, 예. 그 중에 10%를 이미 이제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위에서도 MOU는 체결했지만 과연 삼성전자가 정말 고창에 오긴 오는 거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MOU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기업이 들어오는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2년 정도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7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기업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할 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시대에 이제 제가 보면 지역이 오히려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만 서로 인제 상호 어떤 보완 관계 속에서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점이 더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 이제 고창 구은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일자리가 가장 큽니다.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이제 물류단지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최첨단으로 자동화가 돼서 들어오는 물류단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0개 정도의 순수한 아주 좋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사실 우리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 고창도 그렇고 이 전라북도 전북 특자도의 많은 시군의 청년들이 이제 일찌감치 도회지로 이사해 가는 이유가 예.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괜찮은 일자리, 쓸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곳에 이제 500개 정도의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이제 굳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쪽 멀리 도해지까지 안 가도 되고 이곳에서 좋은 터전을 잡고 좋은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곳이다. 군 단위 가운데는 전국 최초로 그 국가의 어떤 도시 재생 사업에 이 터미널 사업이 선정이 된 부분 이게 뭐 작은 어떤 터미널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고창 터미널이 거의 한 지어진 지가 한 50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고창의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 지금쯤 보면 굉장히 이 지역 주변이 공동화가 되고 또 슬럼화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국토부에서 정말 딱 저희한테 맞는 공모 사업이 그때 떠서 저희가 진짜 열정을 다해서 이제 이걸 이제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고창 지역의 이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 사업이 굉장히 모든 그 시골 지역에 또는 중소도시에서는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소도시의 이 터미널들이 전체 기능이 쇠퇴를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터미널이 폐쇄되는 사례가 많이 생겼는데 과연 고창에서 도시재생이란 그 옷을 입혀서 터미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굉장히 좀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건물의 규모부터 여기에 이제 어떤 공간들로 재활용되는지 이런 부분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혁신지구라는 표현을 예. 썼는데요. 혁신지구는 단순히 터미널만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교통 기능에다가 청년,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그 산업 요 네 가지 기능을 다 합친 복합 공간을 만들으라는 차원에서 이 혁신지구입니다. 그래서 1 층에는 지금의 터미널이 새로운 모습으로 2 층, 3 층, 4 층을 청년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년들의 창업센터, 또 청년들의 또 육아공을 하는 농업센터, 그리고 또 청년들이 모아서 놀고 자기들 생각을 이야기하는 청년 함성센터까지 다 들어와서 청년들이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청년 공간으로 2, 3, 4층이 꾸며질 거고요. 그다음에 5층부터 18층까지는 청년이나 신혼 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오피스텔 또는 임대주택이 굉장히 높게 18층짜리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창에 오게 되면 꼭 교통의 관문이라기보다도 그 이상을 넘어서 이제 고창의 새로운 그 금자탑으로서 이 터미널이 터미널 건물이 이제 작동을 할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국토교통부 사업 중에 하나 또 고창하고 이 호남권 드론 종합 센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유치가 됐을까? 국토부에서는 이 드론 산업을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큰 이제 성장시켜야 할 주요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지역별로 그 드론 통합 지원 센터라고 해서 드론과 관련된 제반 행정 시설을 행정 기능을 하는 그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권에는 이제 그게 없었는데 예. 호남권이라 하면 우리 전북 특자도뿐만 아니라 전남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을 커버하는 건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드론을 과연 드론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테스트해보고 또 테스트가 하면 이제 잘 되고 있다 하면 인증을 해주는 이런 기관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당초에는 250억 규모의 조그마한 규모로 시작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자꾸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그 앰비션을 좀 키워서 지금 이 사업이 375억짜리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가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게 되면 1년에 약 1,000명 정도가 이제 테스트를 받으러 오고 또 자격증 시험만 보러 오는 것도 한 1년에 15,000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드론을 만들어내는 이 공장들 또는 기업들도 이 우리 고창의 드론 통합 지원센터 인근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드론 산업의 예. 하나의 큰 메카가 될 거라는 전망하에 저희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의 세계유산, 지붕 없는 박물관. 문득 7개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7개 한번 혹시 군수님 나열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 저희가 고인돌 군락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 후에 고창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되었고 2012년도에는 우리 고창군 전체가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과정에 또 인류 무형유산으로 저희가 판소리의 메카인 고창에서 판소리가 등재가 되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농악이 또 고창 농악이 좀 끝내줍니다. 예. 그래서 요 5가지를 저희가 보유를 해서 유네스코 5관왕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제 13군데가 등재가 되었고 또 무장 포고문 등 3개의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서 유네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5개 프로그램에 최소한 1개씩은 다 들어가 있는 게 우리 고창입니다. 전국에 이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이게 세계유산을 7개씩이나 보유한 곳은 제가 기억하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죠, 지금? 네, 없습니다. 예, 네. 유일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제 활용하고 엮어서 관광과 연계시켰을 때 이게 예. 진짜 진정한 가치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그 이 7개의 보물을 잘 엮는 과정, 엮어서 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설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고창 방문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체류용 관광을 핵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고창은 최소한 6박 7일의 일정을 잡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다면 1박 2일의 관광 코스의 상품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과거에 저희만 해도 이제 수학여행 하면 경주로 많이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제주도. 근데 지금은 고창이 이제 수학여행지로서는 아주 교육 현장으로서는 최적합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장소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 이렇게 체류형 관광지로 되기 위해서는 숙박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이제 고창 지역에는 모텔급 이 정도의 숙박 시설만 있지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숙박 시설이 없어서 사실 이제 저희 고창 군에 석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 그쪽에 그쪽 그 석정 시니어 타워스의 회장님께서 거기에 호텔을 하나 지어주는 걸로 약속을 하시고 지금 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약 100실 규모의 호텔과 500석 규모의 이제 컨벤션까지 같이 지어주기로 돼 있고 그렇지만 이걸로도 여전히 이제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저희가 제가 취임 바로 직후부터 좀 신경 써왔던 게 어떻게 하면 좀 숙박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좀 신경을 썼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스키장으로 유명한 용평 리조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곳과 이제 저희가 드디어 협약을 맺어서 3,500억 규모로 해서 저희 고창군의 심원면이라고 하는 해안가에 호텔 약 500실 규모의 호텔과 거기에 이제 600석 규모의 컨벤션 그리고 그 앞에 종합 테마파크 뒤쪽으로는
체육시설을 짓고 오는 그런 큰 규모의 지금 MOU를 체결하고 실제로 작년 11월 5일 날 실시 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숙박시설까지도 이제 고창에 지어지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고창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규모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또 시범으로 또 이렇게 선정이 네, 네. 됐잖아요. 4월 말에 정부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인구 소멸, 특히 이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야 되고 또 필요로 들어가야 할 꼭 필수 시설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정 권한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장, 즉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절차도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은 규모가 적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필수 시설도 줄이고, 그다음에 지정 권한 자체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줘서 이제 시장군수가 이 지역을 소규모 관광단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지정을 하면 바로 이제 관광단지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저희 같은 그런 지역에는 단비와 같은 그런 시책이고요. 일종의 규제 완화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은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여기저기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관광 후보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투자를 받아서 개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또 다른 고창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의 뭐 가장 큰 과제라면 어쨌든 소득도 보장이 돼야 되고 일손도 복지도 이런 부분일 텐데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사실 이제 고창에도 엄청난 양의 김치, 배추, 무, 배추 등 김치 원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김치 산업으로까지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농가들은 그냥 팔고 마는 겁니다. 그다른 부가가치를 이제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 이제 착안을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치 원료 공급 단지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절임 배추 가공 시설을 하는 사업을 290억짜리 사업을 국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저희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데가 전남의 해남 그리고 충북의 괴산인데, 저희보다 1년 앞서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은 앞으로 전북 특자도의 전체 시군을 다 아우르는 김치원료 공급단지로 저희가 좀 성장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50평짜리 30개를 구축을 하고 약 500평 규모의 절임 배추 가공 시설을 저희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창하면 이제 수박, 복분자, 여기 이제 김치 원료, 양념류 포함해서 여러분 최대 생산지가 바로 고창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창이 또 다른 농가 소득을 위한 인프라가 이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은 좋아졌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많이들 고민이 크신데 뭐 고창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모든 농촌 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인데, 농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서 그야말로 농사를 지을 정도가 못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력 수급 문제, 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600명 정도를 모시고 왔었는데, 금년에는 그거의 약 2.5배인 1,500명 정도를 외국 캄보디아, 베트남 또 결혼 이민자 가정의 친인척들로 저희가 좀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공급은 이렇게 충분히 좀 이 정도면 충분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인건비의 문제입니다. 이 인건비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담합을 하거나 해서 굉장히 높아져서 어떤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인건비가 하루에 막 18만 원 이렇게도 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건비에 다 그 비용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좀 적정 인건비를 좀 유지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력회사라든가 우리 농협이라든가 이장단 협의회 그리고 좀 우리 고창 군이 협업을 해가지고 상생 결의대회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회사에서는 너무 적정 인건비를 오버하지 말고 좀 인건비를 책정하도록 협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도 자꾸 웃돈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의무 부담을 좀 주고, 또 우리 고창군에서는 적절한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이에 맞추도록 좀 행정 지도를 좀 하고, 이런 식의 좀 상생 결의대회도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고창군에서는 아마 그 전국 최초로 농촌 인력 적정 인건비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이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인력회사나 인부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서 그게 지켜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뭐 어느 지자체나 인구 감소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때 80년대 보니까 고창군 인구가 14만 5천 명. 지금은 5만 2천 명. 그래도 다른 군에 비하면 많은 편인데 어떻게 이 인구 감소 물론 이제 뭐 비슷비슷합니다. 귀농귀촌을 통해서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면서 생활 인구를 좀 늘려가고 있는데 고창은 그래도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10년 전부터 사실 귀농, 귀촌이라고 하는 그런 시책을 통해서 도시민들을 한 2만 명 정도가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고창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정착을 하고 잘 살고 계시는데, 고창군에서는 좀 그 귀농, 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좀 만들어서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 먼저 와서 성공한 귀촌자들을 한 분씩 좀 접촉을 1대1로 좀 만들어서 멘토 멘티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만 고창에도 그 체류형 그 농업 창업 체류센터를 네.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한 10달 정도를 부부간에 또는 자식까지 같이 와서 생활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정말 그 할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 단지에서 좀 실제로 지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창에서 생활도 해보면서 내가 잘 왔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끔 해주는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진짜 한 이 센터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한 7, 80% 정도는 고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고창에 그 시니어 타워스라고 해서 실버 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약 650가구 정도의 은퇴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단순히 이제 농사 짓기 위한 인력뿐만 아니라 은퇴자들도 우리 고창에 와서 여생을 즐기는 그런 시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군민들의 삶의 질,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부의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고창이어서 저는 좀 고창하면 좀 안심이 되고요. 든든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니실 것 같고 민선 8기 그 중요한 시점에 이제 앞으로 또 남은 시간을 더 국민들과 함께 가셔야 될 텐데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이라는 슬로건 속에서 우리 이제 각오를 좀 들어봐야 될 마무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이제 2년 이제 반환점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2년은 우리 고창 군민들의 행복과 또 고창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고창 지역의 천혜의 자연자원과 선조들이 물려주신 세계 유산도시 문화유산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모셔서 고창이 활력을 찾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이 국민들에게는 이 돈 버는 관광, 돈이 모이는 관광, 이걸 꼭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자 유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과거에는 행정 예산을 따오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로는 좀 한계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고창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오시는 민간 기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고창 지역에 필요로 하는 인프라 또는 관광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고창 지역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군민 행복, 활력 고창을 꼭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세계 유산의 도시 고창 심덕석 군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고창의 자랑이면서 고창의 미래 기대되는 대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한번 발걸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죠? 축제하면 또 고창이고요.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이 참 많은 곳입니다. 1박 2일 조용하니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곳 고창으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의미 있는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